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조선간호대학교 기획산학팀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 저희 처장님께서 그 해외 연수를 지금 가 계셔가지고 오늘 발표 때문이지는 아니겠지만 예, 또 하필 또 오늘 복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앞에 이제 단장님 또한 단장님과 교수님들이 다 발표를 하셔서 약간 좀 긴장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광주광역시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대학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 방향을 설정을 했고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내에 이제 TFT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약 한 달간 그 교수님들과 직원쌤들 합쳐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9일 날 연구재단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대학도 이제 구성을 조직을 보시면 저희는 간호학과 하나만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종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고 그 어떤 직제도 굉장히 작고 또한 저희는 다른 산단에서 운영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교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비로 운영을 해서 산단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대학이 혁신 지원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주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혁신 산단에서 안 받고 교비로 받다 보니까 혼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전산화도 전체 이제 직원쌤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전산 개발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그 로드맵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완전히 많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학사 구조 및 교육 과정은 교학처에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교학처 안에는 이제 교학팀, 직업교육혁신센터, 그다음에 창의융합, 그다음에 교양교육 이렇게 있어서 그 부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 해당되는 이제 저희가 규모가 작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기구를 더 확대를 못하고 이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해서 분과위원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이제 분과위원회 해당 직원쌤과 그 분야의 좀 전문가 교수님들을 같이 이게 참여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산학팀에서 모든 혁신 지원 사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에 그 기획산학팀 현장 실습, 그다음 취창업, 그다음에 제가 상담센터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부속기관이지만은 그 컨트롤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은 제가 이제 환경 구축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학처에서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 관련해서 교육 과정이 약간 이제 개편이 됐거든요. 그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총무팀에서 전체 이제 시설을 전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5층에 이제 실습실이 전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약 14억을 투자해서 1유형 사업하고 2유형 사업을 매칭하는 그 실습실 리모델링을 전체 했고 기자재도 새로 대거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청하고 같이 이제 논의한 결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돌봄 분야로 이제 가고 있고 돌봄 분야 안에가 방향을 처음에는 응급재난 중환자 간호 특화하고 노인 통합 돌봄 특화 이 두 가지로만 했었어요. 시청에서 이제 정신과적 응급 특화도 하나 더 좀 끼워달라라고 해서 그 세 가지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화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1차 연도 것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1차 연도 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 네 가지 뭐 주제는 전 대학이 다 똑같으니까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학과 하나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호학과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종합대에서의 간호학과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이 이제 간호학과 하나로만 운영되는 대학은 어떻게 특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뭐 융복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학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대학이 어떻게 그 교육 과정을 융합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추진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학사 구조 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 규정을 최근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특화 분야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9학점 이상을 이수를 저희가 그 졸업 그 할 때 이제 학위 수료증을 발급할 때 같이 이수증을 함께 이제 발급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이제 응급 과정 그 교육 과정하고 뭐 지금 현재로는 그다음에 이제 돌봄 분야 쪽에 그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수증을 가져가면 학생들이 취업할 때 이제 응급 분야의 학생들이 좀 가고자 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간호학과 하면 다 병원에 취업을 하겠지만 병원 안에서도 병동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 쪽에 학생들이 좀 많이 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로 좀 하고 나면은 이수증을 발급해서 취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선행학습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RPL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한 3년 차 하고 있어요. 이게 시교육청에서 그 RPL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갖고 저희 대학에 이제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저희가 실습실에 가서 간호과 학생들을 간호학과를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씩 설명해주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점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선행학습 경험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도 최근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집중 이수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RPL 프로그램이 선행학습 인증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융복합 기초도 하고, 그 다음에 융복합 심화. 그래서 이제 교양하고 이제 전공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교양 관련해서는 융복합 교과 스키마 과정과 저희가 이제 전공은 지역산업 특화 융복합 마이크로 디그리 이 두 가지 를 가지고 이제 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융복합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융복합 교육 과정을 다른 이제 간호학과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다른 과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호학과 하나에서 그 융복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쉽게 그 교육 과정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간호인증평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또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 교육과정을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인재 육성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인재 육성 쪽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학생 충원율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소폭 하락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현재 이제 95%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산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그 이탈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 교학이나 교수님들 이렇게 뭐 워크숍을 하면은 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직자 회의에서도 중도 탈락률 그 방지를 위한 그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과
제가 이제 전체 학과 교수님들과 지도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과의 그 소수 인원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 1인당 뭐 15,000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깝게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그 어떤 교육의 열도 많이 떨어지고 취업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84.9%였거든요. 21년도 취업률이. 근데 22년도 그 졸업생에 대해서는 지금 79.1%로 굉장히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중도 탈락도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호학에서 취업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겠지만 다른 대학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이게 종합대학원은 무조건 간호학과가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선호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렇게 취업률이 높지 않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취업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취업도 이제 일유형에서 다 하고 있지만 이유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돌봄 분야 쪽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향상,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전에 그 돌봄 분야 쪽에 학생들이 이제 24학년도 1학기 때 학생들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돌봄 분야 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것을 이제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전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요. 그 학생들이 이력 추적을 계속해서 1학년 때 들어왔던 학생들이 내가 응급 쪽에 처음에 가야지라고 꿈을 꾸고 왔으면 4학년 졸업할 때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은 응급으로 갔다가 돌봄 분야로 갈 것인지 이렇게 계속 위치 추적을 해서 저희가 어디로 취업하는지를 DB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성과를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 학사 구조 제도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올해 이제 3개 고등학교하고 그 협약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2개 그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 군데 더 할 거고 2월 말에 지금 현재까지 2개의 학교인데 서진여고하고 순천 청암 고등학교 2군데입니다. 여기는 다 이제 간호학과가 있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저희가 간호학과에 뭐 취업 뭐 지원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협약까지 하느냐.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 흔쾌히 협약을 같이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 협약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학년도 이후부터 25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교육과정 저기 입시 전형이 바뀌게 된다 치면은 이 학생들을 위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전형 학생들이 다 오겠지만 그 학생들을 위한 그 전형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간호학의 꿈이 있고 그 간호학의 그 어떤 중도 탈락률을 좀 더 방지를 하는 그래서 소수 인원이라도 이 학교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우수 자원들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개 그 특성화 고등학교와 다 협약을 해서 우수 자원만 저희 대학에 입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운영 관리 품질에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는 어쩔 수 없는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세대들이 그 집에서 수업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학교 와가지고 그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을 굉장히 또 그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설문조사 결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각종 평가 때문에 원격 수업 운영 규정은 그걸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원격 수업하고 지금의 이제 원격
다른 원격 수업 운영 규정을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진 권역에 이제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라고 광주에가 있거든요. 국립대가 거기 이제 여기 센터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남대학교하고 컨설팅을 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양 교과라든가 비전공 관련해가지고 그런 교육 과정은 1학기 때부터 처음에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부터 그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원격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이라도 더 그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차원의 그 원격 수업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특화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제가 이제 저희 모병원이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거기에서 실습도 많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고요. 같이 주변에 두 병원이 이제 경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구가 동구입니다. 그래서 동구 통합 돌봄 분야 쪽에 인텐시브 코스를 좀 운영을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전문가들과 우리 돌봄 분야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한 이 자문을 받으면서 실습실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분들이 다 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 전문가 간담회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터링 프로그램은 혁신지원사업 1, 2형에서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근데 튜터링 이 프로그램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두 학생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 2형에서 계속 해왔었거든요. 한 4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학업의 성취도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 학생들이 적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중도 탈락을 계속 방지를 했다. 이게 약간의 좀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네끼리 그 이제 학생들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튜터를 해주는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좀 줍니다.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 경비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공부 2인 1조로 해가지고 1형에서는 한 11개 조가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형에서는 이제 돌봄 분야 쪽에 응급이라든가 그 돌봄 분야 다른 쪽에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팀을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4개 팀만 올해 실적으로 쌓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끼리 자기네끼리 그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교육 그 시험을 보고 나면은 향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적 자체가 올라간 것을 저희가 이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좀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특강 관련해 가지고는 의외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꿈도 간호학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 돌봄 쪽으로 내지는 요양병원 이런 거 창업도 많이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기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메디컬 쪽에 그런 쪽으로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강을 해준 것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BLS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BLS를 저희가 하는데 그 BLS 과정도 그 돌봄 분야 쪽만 학생들을 추려서 저희가 별도로 그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제 KBLS, 아하, 그다음에 BDLS 이렇게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을 처음에는 그냥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자격증 취득하 취업 잘 된다더라. 그래서 필수로 이제 저희가 3학년, 4학년들은 BLS 프로바이더는 의무적으로 다 100% 다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전장님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했던 그 프로그램보다
그 어떤 심화 과정으로 들었다 보니까 더 향상도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도 더 올라가는,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돌봄 분야 관련해 가지고 직무 교육도 저희가 조대병원하고 응급 쪽에 정맥 주사 이런 놓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만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전대병원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특화 분야 직무 교육도 이제 응급하고 저희가 이제 정신과적 노인 통합 돌봄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유형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저희가 한번 불렀어요. 학생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률이 90%를 넘길 수가 없다. 근데 10% 정도는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에 좀 취업률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